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합격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전략 미사일이 아닌 가상 로켓을 타고 하마스의 전략 미사일을 가상으로 알아서 야전을 가상으로 목표들이 아이언돔 미사일에 가로막혀 요격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이언돔을 들고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여기저기에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위기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우려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 취미는 다른 느낌이라 비장한 마음으로 인트로를 시작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매직 팩토리라는 모형 회사의 제품인데요. 2021년에 태어난 꽤 신생의 중국 회사인데 제품이 괜찮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2022년에 나왔으니 거의 회사 초기 제품이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1:35 스케일이고 내용도 풍성합니다. 런너는 총 5장이 들어있는데 부품수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조립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질은 탄탄한 강도로 다루기가 쉽고요. 디테일도 우수하고 미세한 부품도 떨어지지 않게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스라엘과 미군 버전의 아이언돔을 구현할 수 있는데 설명서가 아주 친절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있는 포토 애칭은 스티커에 부착되어 있어 애칭의 가장자리를 다듬을 필요 없는 멋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휘거나 접는 부품은 몇 개 없고 사이즈도 다루기가 쉽습니다. 이 금속 부품은 안테나선, 미사일 발사대와 장비 지지대를 더 실제같이 보이게 만들고 튼튼하게 합니다. 데칼은 2장이 들어있는데 먼저 이 작은 페이퍼는 일반적인 데칼로 물에 불렸다가 떼어내서 붙이면 되는데 이 긴 데칼은 물에 불려서 떼어내 붙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인쇄된 부분이 모형 표면에 붙은 후에 필름을 걷어내면 완성되는 스티커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또 하나의 매력은 피규어가 2명이 들어있는데 품질이 꽤 훌륭합니다. 완성해야 할 분량은 늘어나지만 디테일이 훌륭한 피규어는 작업의 즐거움을 매우 상승시키죠. 이 고급스러운 매뉴얼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올컬러가 아니어도 실제 같은 그림이 시인성을 매우 좋게 합니다. 설명서의 사이즈도 양쪽으로 펼쳐 놓아도 점유하는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위아래가 긴 형태이고 조립 과정을 찾아보는데도 이러한 소책자 방식은 저는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문과 영문이 같이 표기되어 있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별도의 옵션들을 구매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들어있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저것 따로 구매하면 총 구매 비용은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합친 것과 같아지겠죠. 훌륭한 플라스틱 품질과 디테일은 이 제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아깝지 않게 합니다. 자, 제품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립 전에 시간을 좀 내서 설명서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모든 부품을 거의 완전히 조립한 상태로 도색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스프레이 도색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분무되는 도료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색하는데 꽤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조립되었던 부품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형은 미사일 발사대가 가동한 상태로 만들 것인지 운송 상태로 내려서 부착한 상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만드는 사람이 미리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군용과 이스라엘의 장비 버전이 달라 부품의 조립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조립해 나가면서 여기저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조립하기 전에 천천히 훑어보고 미리 계획된 방향으로 조립해 나가면서 이러한 실수를 줄이는 것에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립 설명서를 잘 살펴보았다면 조립 과정은 정말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역시 설명서의 신의성이 이런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포토 애칭은 양쪽 면에 투명 비닐이 고정하고 있어 애칭의 지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통째로 칼로 도려내서 투명 비닐을 제거하기만 하면 깔끔한 부품을 부착할 수 있죠.
부품이 접합되는 부분에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 돌기를 삽입하기만 하면 잘 고정이 됩니다. 작업 과정은 반드시 설명서에 명시된 순서를 지켜야지만 헤매지 않고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의 조립의 가장 즐거운 방식은 이렇게 탑처럼 쌓아 올리는 형태가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특히 조립이 난해한 모형은 항공기의 내부나 자동차의 하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에서 완성해서 바깥을 조립하다 보면 도색을 미리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만큼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이 제품은 이스라엘 버전뿐만 아니라 미 육군의 장비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이러한 부분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 육군 형태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이 장비는 그다지 효율적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운영이 되죠. 고비용으로 저가의 공중 공격 장비들을 요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비의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닌 박격포나 로켓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탄도 요격 미사일을 별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요 요격 대상은 하마스의 가삼 로켓이었는데 이 로켓은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트럭에 숨겨두고 수시로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를 요격하기에 이 아이언돔 비용은 너무 비싸 논란이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수천만 원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렴한 로켓이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이 또한 운용이 불가능한 그런 장비가 바로 이 무기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형인들은 이러한 장비들을 단돈 몇만 원에 가질 수 있으니 이 매력적인 취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조립하면 조립 과정의 마무리 부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조립한 상태가 되면 도색의 어려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안테나에서는 이런 식으로 펜을 사용하여 감아서 휘어주면 손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 과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세세한 도색을 위해선 부품 덩치를 나눠서 조립하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태인데 사실 미사일 발사대를 일으켜 세우고 지지하는 지지대를 실수로 조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쉽다고 빠르게 설명서를 따라 진행하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빠진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고 조립해 주었습니다. 조립을 하고 나니 구석구석 기본 도색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틈이 있는 부분에 음영을 주기 위해 저는 블랙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첫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블랙 프라이머를 구석진 부분까지 칠하는데 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후에 브라운을 칠하게 되는데요. 드러나는 부분에는 넓게 펴 뿌려주고 장비 틈에는 스프레이로 분무되는 도료의 도색 횟수를 조금 적게 하여 블랙의 색상이 경계면과 음영으로 표현되게 의도를 했습니다. 단조로운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 브라운에 흰색을 조금 혼합하여 밝은 부분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상부 쪽을 중심으로 이 밝은 브라운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도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세부적인 부분에는 붓도색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부분에는 블랙으로 도색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조립 전에 미리 도색을 한다면 구석구석 완벽하게 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설명서를 꼼꼼히 살피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미사일 발사대 역시 붓으로 도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도색을 해야 하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안쪽 실버를 칠한 후에 바깥쪽에 블랙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도색을 해나가지만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얻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는 똑같은 패턴의 모양을 이용하여 스텐실을 하는 방법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로 분무를 하다 보면 스텐실을 하기 위한 미세한 부분에 들뜸으로 완벽한 스텐실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스킹을 하더라도 일일이 도색될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한 도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색한 이후에는 전체를 유광으로 덮어 데칼 작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유광을 뿌리게 되면 표면이 매끄러워져 데칼의 밀착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름 제거식 데칼을 작업하는데요. 이 데칼은 미사일 발사대 부분에 국한되는 데칼 부착 방식입니다. 먼저 데칼을 물에 잠깐 적시고 데칼에 붙어있는 필름이 종이와 분리될 때까지 얼마간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롭게 종이와 이격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해당되는 위치에 올려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데칼이 표면보다 조금 커서 자리를 잡는 데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 데칼의 아래쪽에 물기와 공기를 밀어내면 일단 데칼의 부착은 끝이 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필름을 떼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기다린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지만 하루를 기다린 이후 필름을 제거하는데요. 마크가 잘 붙어 필름과 같이 떨어지지 않는지 조심히 관찰하며 필름을 제거해 나갑니다. 날카로운 핀셋을 사용할 경우 마크가 훼손될 수 있으니 조심히 작업을 해야겠죠. 다행히 실패 없이 모든 부착 부분이 잘 붙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데칼들은 많이 사용하는 습식 데칼의 작업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지상 장비지만 마크는 여기저기 붙여야 할 곳이 좀 많았습니다. 미군 장비와 이스라엘 장비는 붙이는 데칼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붙인 데칼은 붓질이나 어떤 마찰로 표면이 훼손될 수 있으며 도료의 희석질을 통해서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표면에 유광으로 덮어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이 표면 위에 웨더링을 하기 위해선 저는 항상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더링의 처음 단계에서 저는 블랙 에나멜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필터링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을 사용하게 되면 모형 전체가 어두워지는데요. 이런 상태를 희석제를 적신 붓을 사용하여 펴바르고 닦아내기도 하며 조절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아래로 쓸어내려 오염되어 흘러내린 빗물 자국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판에는 좀 과한 오염을 표현했는데요. 의도하는 것보다 더 심한 오염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반복적으로 흩뜨리고 펴바르면서 정도를 조절해 나갔습니다. 꼭 에나멜 계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크릴을 아주 묽게 희석하여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유성도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탕에 라카 도색이 상하지 않는 범위라면 필터링의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색은 모형의 가장자리와 돌출된 부분의 강조를 위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모서리와 돌출된 부위에 이 색을 적용하는 방법은 드라이 브러싱이죠. 웨더링 이후에 표면은 좀 밋밋해지는 경향이 있고 경계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필터링을 통해 굴곡진 부위의 명암은 살아있지만 표면과 모서리의 경계면은 조금 더 입체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료를 묻힌 붓은 거의 닦아내듯이 종이에 문질러서 거의 도료가 남아있지 않다시피 만들어주고 가장자리나 돌출된 부위에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돌출된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선 표면의 도료 색상보다 꽤 밝은 톤의 도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 톤의 도료를 사용하여 이런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가장자리가 충분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모서리의 금속성의 느낌을 가미해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실버의 도료를 적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주듯이 드라이 브러싱을 해줬습니다. 무광 클리어로 약간 광택이 나는 표면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 장비는 무광으로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미사일 발사대나 장비를 지지하는 피스톤 부위 그리고 안테나의 일부 부분은 여전히 유광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완전히 덮어주기보다는 부분적인 마감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광택이 사라진 피스톤 부위는 추가로 도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메탈 블랙으로 가장자리와 돌출된 부분을 더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광택의 금속성 도료는 무광 처리 후에 적용을 해야 유광 느낌이 유지가 됩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아주 부분적으로 강조를 해줘야 더 그럴듯합니다. 앞에서 제품 소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에 포함된 피규어입니다. 피규어의 디테일은 그냥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 치고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아마 3D 프린트로 출력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별도로 판매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피규어를 칠하는 과정은 매우 길었습니다. 먼저 표면을 블랙으로 프라이머를 발라 도료의 마찰력을 좋게 만드는데요. 블랙의 표면 위에 피규어의 위에서 아래로 화이트 도료를 뿌려 블랙의 명암이 남아있도록 도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색할 때 강조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피규어의 도색 과정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피규어의 도색은 모두 아크릴 도료를 사용했습니다. 얼굴은 어두운 계열의 브라운을 깔아주고 점차 피부톤을 밝게 칠해 나가면서 형태를 갖춰주는 방식입니다. 긴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색한 피규어 위에 마무리로 무광으로 덮어주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사일 한 발이 공짜로 제공되는데 이런 구성은 꼼꼼한 제품 제작 회사의 마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규어나 이런 미사일 한 발이나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제품 구매자에게는 풍성한 느낌을 들게 하는 가장 빠른 마케팅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멋진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델러 K였습니다.